교수님 근데 지금 뭐 유럽도 마찬가지로 당연히 엄청 다들 힘들어하고 있고 뭐 관광업계도 알 말도 없고 문화업 뭐 이것저것 다 그런 건데 사실 끝이 안 보여요.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사실 이 지금의 경제 불안은 이제까지 겪어왔던 것들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외환 위기는 외환 시장에서 비롯된 위기였고요. 금융 위기는 금융 시장에서 비롯된 위기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과거의 위기 땐 외환 정책 또 금융 정책으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떨까요? 위기의 원인이 바이러스입니다. 예측 불가. 결국은 이 바이러스가 종식되어야만 모든 불안이 사라질 수 있는데요. 언제 끝날지 모르니까 종식될지 모르니까 뭐 1년 반 그런 얘기 계속 나오고 좀 있고. 전에 교수님께서 끝날 교수님께서 때까지 이제- 끝나는 게 아니다라고. 끝날 때까지 끝나는 게 아니다. 안 끝난다. 네, 사실 종식되진 않는다 하더라도 이 바이러스가 인체에게 치명적이진 않은 수준이 될 수 있는 치료제가 나온다든지 아니면 어느 정도는 일상으로 복귀가 가능하다는 시그널이 있어야만 경제가 회복 가능한 것이죠. 경제는 어떻게 보면 심리와의 싸움입니다. 과도한 불안이 경제 심리를 위축하고 실물 경기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요. 뱅크런 같은 사태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아, 이 뱅크런이 여러분들 1929년 대공황 아시죠? 그 상황을 악화시킨 가장 유명한 사건들입니다. 말 그대로 은행에 뛰어간다는 뜻입니다. 돈 내놓으라고. 그렇습니다. 돈 은행을 찾으라고. 믿지 내돈 못하고 줘. 은행이 그치. 망할 것 같은 거예요. 바닥에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내가 빨리 돈을 빼야 되겠죠. 다른 사람 빼기 전에. 서로 돈을 빼러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은행이 진짜 망해버려요. 보유금이 바닥 나니까. 어우. 그래서 결국 돈을 한꺼번에 인출하려는 사람들이 몰려들면서 금융기관들이 패닉하고 결국은 경제도 무너지는 상황에 빠지곤 합니다. 서로 간의 불안감, 이게 서로를 어렵게 만든 것이죠. 결국 이번 경제 불안은 장기전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이것도 장기전이네. 아니 바이러스 감염이 경제 감염을 낳은 것 같아요. 계속 악순환이 더 커지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 중요한 거는 이 위기의 방향 자체는 완전히 돌리지 못하더라도 그 속도를 늦추는 전략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제가 뉴스를 보니까 정부에서 약 100조 가량을 시장에 푼다 네. 이렇게 뉴스를 봤거든요. 그러면 이게 돈이 우리한테 직접 오는 건지 아니면 시장에 돈이 많이 풀리면 돈의 가치가 이렇게 하락해서 또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닌가 걱정도 들거든요. 100조를 푼다고 해서 여러분들 호주머니에 현금을 꽂아주는 건 아니고요. 돈을 푼다고 하는 거는 이자율을 낮추거나 금리를 내리는 것을 의미하고요. 일종의 대출 지원 프로그램들입니다. 쉽게 말해서 정부가 자영업자, 기업에게 돈을 빌려주는 작업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걱정되는 게 뭐냐면 저도 돈을 빌리고 싶어요, 은행에서. 설령 내가 돈을 빌린다 하더라도 가뜩이나 저 빚이 많은데 더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경기가 나아질 거, 이 코로나가 끝날 거를 모르니까 내가 또 돈을 빌려야 되나? 되나 마나. 아예 여기서 포기해야 되나? 이게 굉장히 갈등이 되더라고요. 저뿐만이 아니라 정말 많은 분들이 이 고민을 하실 거예요. 중요한 질문입니다. 결국은 경제가, 실물 경제가 살아나줘야 됩니다. 그런데 실물 경제가 살아나주지 않는다면 내가 대출을 받는다 해도 버틸 수가 없거든요. 그렇지. 다만 그 버티는 작은 기간, 그 버티는 기간 동안 그때까지는 살아남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다 망하고 나면 다시 살리기는 어렵거든요. 좀 궁금한 거는 아까 교수님께서 돈이 나라에서 좀 풀리게 되면은 금리 뭐 이자가 좀 낮아진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부동산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좀 많아질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면 또 집값도 되게 불안정하게 막 요동칠 것 같은데 지금 과연 집을 좀 사도 되는지 아니면 부동산에 좀 관심을 가져도 되는지 궁금하거든요. 제가 그 질문을 받으면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집이 없으시다면 집을 사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시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미 본인이 살 집이 있는데 투자를 하는 거는 정말로 본인이 가진
자산의 규모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내 소득에 봐서 너무 큰 부담이 안 되는 것으로 구매를 하시면 되겠고요. 참 아이러니하게도 최근에 신규 주식 거래 계좌 건수가 10년 만에 최대치로 늘어났습니다. 특히 2030 젊은 개미 투자자들이 많아졌는데요. 그 이유가 뭐라고 보시나요? 쌀 때 사서 비쌀 때 팔려고 하는 근데 이게 거겠죠. 2030한테는 인생 역전을 노릴 수 있는 최고의 절호의 찬스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엄청 계속 하락한다고 하니까 왠지 기회가 온 것 같아서 개미로서 나름의 판단을 가지고 제가 가능한 한도 내에서 다 매수를 했었어요. 지금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60%까지 손실이 갔었는데 저금리 저성장 시대가 자리를 잡아가는 현재 상황에 결국 투자의 욕구를 자극할 수밖에는 없게 됐고, 은행 이후로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죠, 사실. 하루에 기분이 구름을 걸어 다니기도 하고 때로는 저기압으로 떨어지기도 하고. 저기 우리 온라인으로 보시는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 저 남녀 커플 있지 않습니까? 젊은 네네. 안경 쓰신 두 분. 네. 저분들 자가인가요? 혹시 아파트가 본인 건가요? 아, 본인 거래. 자가 아니야. 아니래. 뭐 펀드나 주식 있나요? 아, 이때 요즘 좀 빠졌죠? 저 아내분께서 처음 듣는 소식인 건데. 선생님, 이거 주식이나 펀드 이걸 계속 유지하고 있어야 되나요? 아니면 다 내렸대잖아요, 지금. 손절해야 되나. 어떡합니까?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정말로 돈이 여유 자금이 있는 분이어서 그분이 이걸 한번 투자해볼까 이렇게 하는 분은 몰라도 정말로 빚을 내거나 자기의 정말로 소중한. 생활에 소중한 자금을 하시는 거는 말리고 싶고요. 결혼 자금 그거보다는 말고. 본인의 본업에 집중하는 게 훨씬 더 아니, 본업도 지금 잃게 생겼으니까 하는 얘기죠, 지금. 이렇게 생긴 본업을 그래도 열심히 이렇게 하시죠. 생겼어요. 얘기하시죠. 가게 문 닫게 생겼고. 오늘 화가 많으시네요. 주식 같은 거는 절대로 빚내서 투자하시면 안 됩니다. 맞아. 장기적으로 그 나라의 경제가 성장하고 기업이 수익을 내고 있는 경우에는 주식이 장기적으로 상승했던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제가 계속 어떻게 표현을 하냐 하면 장기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 말은 내가 주식을 산 다음에 상당히 오랜 기간을 역시 버텨야 될 가능성이 있다. 이거 그런데 열심히 오랫동안 버틸 때 가장 큰 제약이 뭐냐 하면 빚을 낸 경우입니다. 그렇죠. 빚을 낸 경우는 계속해서 원리금을 갚아야 되거든요. 거기다가 코로나가 언제 종식될지도 모르는데 남의 빚 내가지고 다 해놓으면 이것도 금방 날아가거든요. 맞아요. 교수님 얘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본 결과 뭐 오른다는 건 한계도 없다라는 혈압이 오르잖아, 혈압이. 혈압이 오른다. 혈압은 올라. 제 인지도라도 올리고 싶은데 지금. 아니 대체 뭐가 오르나요? 달러 값은 좀 올라갔는데요. 다른 것들은 다 떨어지는 상황이 됐었죠. 왜냐하면 앞으로 경제가 불안정할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모두들 투자한 걸 다 뺍니다. 아